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부터 우리는 이제 계속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그러니까 2003년도 6월 2일 날 조영길 당시 국방장관은 노무현이한테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나온 것이 이제 362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362는 2003년에 3, 6월 2일에 6이 불려서 362 프로젝트다. 그래서 그러나 그 당시 이제 미국이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따라오는 후속되는 정치적인 뭐 그런 그 문제점 때문에 우려들 때문에 자 일단 이 사업단을 해체를 했고 그 다음에 2017년 8월 31일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이 자 핵잠수함 필요성 이런 걸 일단 제기를 했는데 그러나 미 국방장관 매티스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를 않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 7월 28일 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 이것을 이쪽으로 간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외적으로 완전히 공식적으로 또 한 번 과시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은 이제 한국의 요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SN 자 여기에 따른 그 소형 원자력 운영 기술 이런 것들도 저 여전히 퀘스처블하고 저 의무시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 뭐 이런 것들도 얼마 정도 저 구비를 하고 있는지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의무시되고 또 핵연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2021년 들어서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한미 SCM 때 자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자 여기서 완전히 이제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이 한미 간에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미국이 예컨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오쿠스에서 호주하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 3국이 이제 동맹 체제를 구축한 그러면서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3국이 이제 완전히 얼라이언스를 체결한 그런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호주에 대해서도 야 너들 지금 프랑스하고 재래식 재래식 잠수함이 이 계약 체결했는데 이거 깨고 우리가 이제 핵 잠수함 주겠다. 이른바 SSN 오쿠스 이거를 이제 너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와 같은 이제 확약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이제 그 남쪽 부분 자 이쪽 아랫부분 자 이게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은 이제 호주를 호주가 이제 커버하는 뭐 그와 같은 임무를 주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여러 팩터들을 전부 다 이제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허용 필요성 이런 것들 야 그럼 호주 오케이 그럼 이 한국 이거 why not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완전히 아까 2021년 1월 달에 김정은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린 SSBN 갖는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여기 대응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소형화 핵무기를 탑재한 SLB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반도의 불안정성 불균형성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하면서 한국을 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무장을 시켜야겠다. 이런 컨센서스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전에 얘기대로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 수행을 위해서 자 동반자로서 한국을 이제 계속 좀 몸집을 키워야 되겠다. 이와 같은 인식도 하게 됐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의 핵잠을 보유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하고 북한 자 이쪽 동북 방향 이쪽에서 모든 해상 전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이 커버할 수가 있겠다. 봉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핵잠 원자로 20% 이하 주면은 정농축 우라늄이라는 19.75% 20% 이하를 줄 경우는 뭐 국제사회 우려나 아니면은 이것을 다시 또 무슨 저 고농축 우라늄 탄을 전용하는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끌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 이제 그 말이야.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올 10월 29일 날 트럼프가 야 너들 건조해라 이렇게 해결했고, 근데 그 당시에 트럼프는 앞으로 이 핵 추진 잠수함을 필리 쉽야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쉽야드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건 작년 1년 전에 우리 하나 오션이 이 미국의 필리 쉽야드 이걸 1억 불 주고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건조해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건이 이제 완전히 지금 현재 이제 완전히 마련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슨 뭐 이제 외부적인 막 그런 큰 걸림돌들이 전부 제거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면 우리 핵 추진 관련해서 잠수함 그 건조 관련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역량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거의 다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핵잠수함 건설에 필요한 핵심 기술, 기반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거의 확보하고 있다. 먼저 우리가 재래식 잠수함 이거 여태까지 89년부터 80년대 후반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무려 그러니까 40년간 현재 우리가 자체 그 건조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여태까지 20척을 운용하면서 운용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이 핵 추진 잠수함 만드는데 이제 삼박자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이제 독일 하데비 HDW 여기에서 이제 209 클래스 그 잠수함 디젤 잠수함 제조 기술을 도입을 했고 그 이후에 209 9척을 전부 제조를 했고 건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214급에서 1800톤급 장보고 2. 자, 이것도 9척을 우리가 전부 다 건조를 해서 지금 이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술, 이 자립 기반 이런 것들을 전부 구축을 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 해군은 재래식 잠수함 20척 보유하고 있는데 장보고급 자 이거 8척 한 척이 이제 퇴역을 했습니다. 이거 자 1번 잠수함 이게 34년 항해 마침표 찍다 이게 자 이게 뭐 한두 달 전에 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손은이 214급 1800도급 9척 그다음 도산 안창호급 3600톤 장보고 3 3척 그리고 이제 배치 2, 배치 3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배치 3를 장보고 이제 배치 3 이거를 지금 이때부터는 핵잠으로 간다. 이제 그 말, 핵잠수함으로 간다. 그러면서 수중 능력, 수중 작전 능력이나 저소음, 그다음에 장시간 작전 지속 역량 이런 것들도 전부 구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잠수함 시대가 반드시 온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지금 대비해왔다. 특히 대우조선 지금 현재 하나오션은 이미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비해서 이와 관련된 기술들을 전부 축적해왔다. 그러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보일러 프로젝트다. 자, 일명 보일러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그래서 설계하는 문제,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 세계 시장을 완전히 선도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인프라 원자력 조성 기술 이것도 세계 탑 클래스고 그다음에 고압 선체 소재 개발 탑 클래스고 저소음 추진 기술도 탑 클래스고 그다음에 AI 기반 첨단 소나 시스템 스텔스 음향 자폐 기술 그다음에 AI 기반 전투 체계 첨단 무기 체계 융합 기술 이런 것도 어느 하나 전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그와 같은 그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와중에 이와 같은 그 맥락에 이와 같은 그 토대하에서 이제 미국이 드디어 그 승인을 해버렸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센시티브한 핵, 원자로 그 핵 연료 문제, 그 다음에 뭐 국제 외교적인 제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다 해소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핵자 추진 잠수함 가는 데는 앞길에 어떠한 그 이제 장애도 없다 이렇게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센시티브한 것이 소형 원자로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장비인데 이것을 우리 한국이 여태까지 어떻게 그 개발해 왔는가, 어떻게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가. 자,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한 원자로 그 개발 관련해서 허브가 바로 이제 우리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 그 다음에 문무대한 과학연구소입니다. 이건 이제 경주에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건조 중에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미래형 소형 원자로 SMR, Small Modular Reactor 이거를 지금 개발해왔고 지금 또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탑재 원자로 개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상선, 뭐 컨테이너나 세빙선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핵잠수함 뭐 이런 용도로 여태까지 우리 이 정부 기관들이 전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왔다 이제 그런 얘기. 최초로 이 스몰 모듈러 리액터 관련해서 이제 그 작품이 바로 스마트 원자로다, 스마트 100이다. 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 그 주도인데 97년부터 개발해가지고 2012년도에 이미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일체형 소형 원자로다. 모든 것들이 원자로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 비록 작지만. 자, 이러한 같은 것들이 이제 SMR인데 여기에는 원자로도 들어가고 전기 발생기도 들어가고 가압기도 들어가고 프레셔라이저 이런 것도 들어간다. 그러면서 하나의 용기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이와 같은 스마트는 이제 전력 생산, 육상에서 전력 생산하거나 해수 담수화하는 그 기술에 이제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세대 주력 모델이 ISMR이다. 혁신형 SMR.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우리 정부와 한국 수력 원자력 연구소, 수력 원자력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 아까 이 원자로 이제 후속 차세대 혁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표준 설계가 이제 진행 중이고, 표준 설계 인가, 이거를 이제 신청 단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보다 훨씬 더 작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모듈화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무슨 레고 하듯이, 레고 장난감 다루듯이 전부 이런 것들을 다 기차나 트레일러 이런 거를 운반해서 실제로 이제 원자로 이런 것들을 조립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율운전 기술,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듈당 170메가와트급의 출력을 자랑하고, 대형 원전 대비해서 안전성을 1000배 이상 향상을 시켰다. 그러면서 2035년에 이제 최초 1호기가 이제 가동이 될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해상용 SMR이다. 이것도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거를 우리가 반디라고 그러는데 SMR 반디 이거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핵 잠수함 관련해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소형 원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수함용 원자로 재원이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후보다. 그러니까 출력 최적화 60메가와트. 대부분의 우리 현대 핵 잠수함의 일반적인 추진 요구사항이 50메가와트에서 60메가와트이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하고 일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체형 원자로 기술이다. 그래서 잠수함 내부 좁은 공간에 배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설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일체형이다 이제 그 얘기죠. 이제 리액터도 있고 무슨 프레셔라이저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발생기도 이게 있고 스팀 제너레이터도 있고 이게 전부 원자로 안에 전부 다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크기하고 높이가 약 한 15m 내외다 이렇게 설계돼 있고, 그래서 이게 도산 안창호급에도 거의 맞는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핵 잠수함을 만들 경우 그보다 좀 크니까 얼마든지 이것이 지금 이제 들어간다. 들어갈 때도 완전히 이게 이제 완전히 레고 맞자 맞추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듈로 전부 다 운반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도 용이하고 그렇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이다. 이제 핵 잠수함 관련해서.
우리 SSN 건조 관련해서 그다음에 핵심적인 그런 엔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저농축 우라늄 기반의 한국형 모델이다.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 SMR 그 교체 기술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저농축 이제 연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약 한 5년에서 10년마다 교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모듈형 특성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잠수함 선체를 절개하지 않고 원자력 모듈만 통째로 갈아 끼우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하고 이 회사는 이제 미국 뉴스케일사와 이제 협력을 하면서 SMR 주기기를 이제 전부 생산을 할 것이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에서는 이 SMR 탑재한 원자력 추진 선박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 자, 소형 원자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미사일 튜브, 핵 추진 잠수함에 이제 미사일 튜브가 들어가는데, 자, 이것들 이제 개발하는 관련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부 이 미사일 튜브 개발 관련해서는 우리, 여태까지 하나오션 이런 데서 여기 지금 얘기가 이제 수직 발사 체계가 여기 있는데, 수직 발사 체계가 여기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오션에서 자체 생산한다. 이미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급에 우리가 다 만들어 봤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외에도 이제 자막 능력 극대화한다거나 디젤 잠수함이나 호나운시설 연료 전지 체계나 여기 이제 연료 전지 체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마스트에 들어가는 이제 양강 마스터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오션이 자체 생산할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이 미슬 튜브, 자, 이거는 이제 하나오션에서 이건 뭐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보고3 배치 1에서 우선 이 수직 발사관 6문을 탑재해봤고, 그 다음에 이 배치 2에서는 VLS 10기를 이제 탑재를 해봤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치 1에서 6개, 배치 2에서 10개 했기 때문에 전혀 핵 잠수함의 미슬 튜브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핵 연료 확보입니다. 핵 연료 확보. 자, 그래서 우리가 핵 연료 이제 그 가장 센시티브한데, 앞으로 미국은 이제 저농축 우라늄을 이거 안정적으로 한국에 공급하면 되겠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한미 이루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거를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은 미국의 현행 에너지법, 어토믹 에너지 액트 여기 1, 2, 3조에 따라서 그다음에 미국산 군용 농축 우라늄 이거 해외 수출 금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또 여기에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도 우리가 이제 뭐 지난 2015년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한미 고위급 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서면 약정으로 근데 합의하는 경우는 농축도 20% 우라늄 공급 이런 것들을 이제 협의를 통해서 공급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현행 에너지법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이제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에너지법, 자, 이런 것들에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이제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93% 이상의 그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한테 줄 때는 HALE와 High Assay Low Enriched Uranium. 자, 그래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이걸 달라. 이제 그러면 19.5% 이걸 한국에 이제 제공하면 되겠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그 원자로에 들어갈 경우에 여러 가지로 이제 장점이 많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여태까지 지금 현재 뭐 나라별로 전부 다른데, 미국 연구 90% 이상, 러시아는 21에서 45% 농축도, 프랑스 7.5, 중국 4% 뭐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각국이 전부 다 19.5% 이것이 가장 그래도 이쪽 저쪽 볼 때 가장 아이디얼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19.5로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19.5를 달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이 원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이 19.5% HA 그 고순도 High SA Low Enriched Uran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 이거를 썼을 경우에는 예컨대 이게 계속 그 높은 그 연소도 효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크기를 원자로 크기를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순도 뭐면 높은 그 열 효율도 효율성 뭐 이런 걸 볼 때 거기서 방출되는 방사성 그 폐기물 이런 것들도 훨씬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예컨대 이제 만약 고농축 우란처럼 30년 잠수 수명주기 동안 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퇴역 시까지 한 번 넣으면 끝까지 간다. 이제 그 얘기 19.5를 넣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우리한테 줄 때 19.5를 달라. 이제 그 얘기. 그 다음에, 자, 트럼프가 앞으로 이거를 뭐 너들 우리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필리 조선소는 지금 현재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그 조선소로 이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투자가 필요하고 또 건조 인력 이런 것들도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그 시간을 소요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잠수함 전용 건조 등 원자로 모두 제작 라인, 환경 영향 평가, 지역 주민 동의 절차 이런 것들도 이제 부차적으로 계속 이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 이제 그 장애 요인으로 발생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실제 실행할 때 미국의 승인도 나야 되고 미국 국방부 기술 검토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 요소가 많다. 이제 만약 미국에서 질 경우에 필리 조선소에서 질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외에도 핵 추진 기술을 이제 또 이전하거나 무슨 뭐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에서 공급하는 거나 뭐 이런 것도 또 뒤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고성능 소나 제작 방사성 감소 기술 특수지원 확보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전부 다 이 건조와 관련해서 뒤따른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얘기는 이제 건조 비용이다. 핵잠수함 건조 비용. 그러니까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척당 43억 불이 들었다. 그 다음에 바라쿠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약 한 2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간 3조 원이 들었다. 아까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5조 8천억이 들은 반면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할 때 전문가들 얘기는 만약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청소비 비용은 대략 12억에서 25억 달러 이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순수 건조 비용 이외에도 기회 비용으로 10조 원 이상이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총 비용은 자, 초기 도입 과정에서도 들어가지만 이거는 그러나 전체 비용에서 볼 때 30%밖에 안 되고 앞으로 이것은 몇십 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이제 전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재래식 잠수함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완전히 이 핵 추진 잠수함의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예컨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이걸 완전히 건조를 할 경우에 여기 따른 게 필연적으로 이제 NPT 이 연관성이다. 이제 그 가면서 국제사회가 비난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지역 내에서 지금 이제 이런 비난이 빗받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벌써 이제 중국이 시동을 한번 걸었고 지난번에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우려가 된다.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은 자 NPT 핵 비약사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여기 보면은 자 이제 무슨 뭐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다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자 이 NPT라고 하는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핵무기를 이제 수평적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되고 5대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핵 보유국들은 절대로 자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나 핵 추진 기술 이런 것들을 비핵 보유국한테 확산시키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NPT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핵 에너지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누구나 다 이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조항들을 검토를 할 때 예컨대 SSN, 대한민국은 자, 핵추진 잠수함, 이거 보유 자체, 뭐 이런 걸 금지한다? 이런 건 없다. 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원자력 평화적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비폭발적인 군사활동에서 핵물질을 사용을 이걸 금지한다. 이런 조항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 안에 소형 원자로 들어가서 핵 반응을 하고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군사적인 완전히 폭발 그런 핵폭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사용 이거는 핵연료 넣어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또 한국으로 직접적으로 핵무기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핵 확산 우려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한다. 이제 그러니까 완전 법적 허점인데, 그러니까 원자로 연료라는 게 예컨대 미국이 내 고농축 우라늄 예컨대 줬다 하면은 자, 이런 것들은 핵무기 제조용으로 전용 가능하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비확산 위험이 있다. 고조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 이런 것들, 핵연료 그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은 NPT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일부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비핵확산 체제의 도전이다. 이렇게 일부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미국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전혀,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이 전략적인 의미는 한반도 내 이제 전략적인 균형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북한이 조만간 이제 핵잠수함을 좀 등판시킬 것이고, 자, 이와 같은 그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고 억제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이제 만약 분쟁, 예컨대 독도나 이어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이 핵잠수함 보유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이것을 만약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한미 동맹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이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런 것들을 전부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부상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인태 전략 그 수행 차원에서 한국은 이제 동북아 축을 담당하는 그와 같은 그 얼라이언스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파트너로 이제 격상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이제 해상 안보나 원거리 작전 수행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완전히 대한해역뿐만 아니고 남중국해 태평양 해상교통로 이런 확보하는데도 우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계 무대에서 해양전략 강국으로 도약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 강화 이런 데도 기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 이 자체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고 또 재래식 잠수함을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병행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핵 추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멀리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외해 작전에 쓰고, 그 다음에 재래식 잠수함은 이제 연안이나 아니면 연근해 이런 그 방어 작전에 이제 투입하면 되겠다. 그 얘기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연안을 위협하는 그런 해상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만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경우는 자, 연안 방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해 작전 이런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재래식, 핵 추진 둘 다 이제 병행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핵 잠수함을 이제 만든다면 대략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잠보고 3, 배치 3 이게 아직 론칭 안 돼 있는데 출발을 안 했는데 이때 배치 3 배치 3부터 이제 핵잠수함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5,000톤급 이상이 될 것이고 이제 100m 내외가 될 것이다. 이 길이가. 그리고 북한 신형 핵잠수함은 이제 약 한 8,700
톤이 된다. 이제 그럴 거고, 그러나 미국 버지니아급은 7,800톤이고, 그 다음에 프랑 시프랑 5,300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벤치마킹 한 거다. 바라쿠다 벤치마킹 한 거다. 이것이 중요한 핵잠수함인데, 그 다음에 영국의 아스튜트급 7,400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프랑스급을 참고로 해서 그 규모를 하겠다 했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과의 협력으로 이것을 만들 경우에는, 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급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앞으로 6척에서 9척까지는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해 2척을 풀어놓고, 그 다음 남해 1척을 이제 상시 배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군 3교대 운용, 3직제 작전 정비 훈련, 이런 원칙에 따라서 충분히 6척 이상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수직 발사관 이거는 12기 이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중 최대 속도는 25에서 30노트가 될 것이다. 이제 지상으로 치면 50km 이상 되는 그와 같은 속도로 이제 바닷물 속을 잠항할 것이다. 건조 기간은 미국이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 이 건조 기간이 확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는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국 실무 대표단이 내년 초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방한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우리 팀과 이제 협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핵 잠수함 연료 공급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는 방안, 이 문제들이 이제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다. 우라늄 농축, 재처리 이행 방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 핵추진 잠수함, 미국 대표단과 실무 회담을 할 경우에, 자, 이와 같은 우리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다. 첫째, 선체는, 자, 이 트럼프 얘기대로 윌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거제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원자로는, 이거는 한국 자체 개발, 이거 SMR, 아까 반디가 있다고 그랬는데, SMR 반디를 쓰겠다. 이런 것들을 관철시켜야 되고, 그러나 핵연료는 이제 미국 지원, 그것도 19.75%짜리, 그 다음에 HALEU, High Assay Low Enriched Uranium 해서, 고순도, 전원축 우라늄, 이걸 달라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외에도, 자, 미국과 협상을 할 때, 한미 조선업 동맹 얼라이언스 이거 구축을 하자. 그 얘기를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앞으로 미국의 함정들이 지금 대단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거를 이제 완전히 업그레이드하고, 메인테넌스하고, 오버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필리 쉬비아드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수함은 우리가 한 것을 만들고, 그와 같은 미국의 함정들은 이제 여기서 전부 다 리페어 시키고, 전부 우리가 다 하겠다. 이제 그 말이죠. 완전히 성능 개량 시켜주겠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잠수함 건조 협력 관련해서 이제 협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됩니다. 체결해야 되고, 이 한미 간에 협의한 이런 것들은 또 미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부 대책은 앞으로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근데 우리 국방부를 위시해서 외교부, 과기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들이 전부 머리를 맞대고 현안들을 잘 조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 핵추진 잠수함 보유하는 거, 이 문제는, 자, 이제 걸림돌도 하나도 없고, 이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필수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상황을 봐서도 그렇고, 또 동북아 이쪽 지역의 어떤 전략적인 균형 달성 이런 데서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또 대외에 가시하고, 그 다음에 또 확장시키고, 이런 데서도 전략 잠수함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자, 올 한 해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 자, 이제 조금 며칠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맞아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뭔가 그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제는 제가 이제 지구본을 한번 돌려보고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다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